자, 지금부터 다항식 대단원 평가하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단원은 중단원이랑 다르게 문제가 16개나 있어서 약간 영상도 1시간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꼭 따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본인이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오답인 문제만 따로 보는 식으로 집중해서 영상 보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바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A, B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선 지금 A 더하기 2B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A 빼기 2B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조건으로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일 때는 우리가 다항식을 조절해서 다항식을 주어져 있는 식을 한번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조작을 해서 다항식 A, B를 구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A 더하기 2B라는 식에서 A 빼기 B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렇게 뺄셈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3B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주어진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5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빼기 4를 4에다가 뭐를 빼는 거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5를 뺀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6x 세제곱 그리고 빼기 9x 제곱 빼기 9가 됩니다. 즉 3b가 6x 세제곱 빼기 9x 제곱 빼기 9니까 우리가 b는 양변을 3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b는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a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a는 뭐 이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어디든 b를 대입해서 구해볼 수가 있는데 a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5에다가 라지 b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빼기 b를 이항을 한 거예요.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5에다가 b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3을 해보시면은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a는 지금 문제가 a랑 b 구하는 거니까 a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2 그리고 b는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 수 있었고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직육면체에서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24cm, 건널비가 20제곱cm일 때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대각선 길이는 그렇죠. 선분 BH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직육면체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런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저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이 세 개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은 저 대각선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사실 이 C는 여기 있는 이 C의 길이는 선분 DH가 C라는 것은 여기 이 BF의 길이도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선분 BH 길이 생각하기 전에 여기 대각선 FH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의 길이는 어떻게 우리가 구해볼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삼각형이냐? 삼각형 FGH. 삼각형 FGH는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밑면이 그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은 쌤이 좀 잘 보이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FGH. 그런데 이 길이는 A, 이 길이는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FH,
지금 이 FH가 이 입체 도형에서는 파란색 길이에 해당되는 거죠. 이 파란색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땐 고1뿐만 아니라 수능 때까지도 계속 써먹을 그런 생각인데, 직각삼각형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수학자 한 분이 계세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선분 FH의 제곱의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므로 FH의 길이는 루트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파란색 길이가 지금 이렇게 주어진 상황인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직각삼각형을 한 개 더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직각삼각형이냐? 이렇게 길이가 하나의 길이는 C면서 또 여기 FH의 길이를 밑변을 하는 이런 지금 뭐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좀 세워져 있다 해야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직각삼각형 BFH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파란색 길이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이 높이가 지금 C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때 대각선이 어디였어요? 이거죠. 얘가 지금 BH의 길이잖아요. 그럼 저 길이 또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저 길이 또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우리가 한번 구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 제곱, 그러니까 선분 FH 길이의 제곱과 선분 BF 길이의 제곱을 더하면 선분 BH 길이의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므로 이 대각선 BH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좀 보지 않았나요?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곱셈 공식 중에 저렇게 생긴 모양이 하나쯤 있었어요. 자, 그걸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하냐?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이것도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건을 잘 보시면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24cm였어요. 근데 지금 쌤이 이렇게 각각의 길이를 하나씩 A, B, C라고 뒀는데, 한 입체도형, 즉 직육면체에서 이 길이 A에 대한 길이 A와 같은 모서리는 몇 개 있나요? 그렇죠, 4개 있죠. FG, BC, AD, EH 이렇게 4개 있죠. B도 마찬가지로 4개 있을 거고요. C도 마찬가지로 4개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것을 우리가 모든 모서리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널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널비는 모든, 지금 여기 보니까 건널비가 20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러면은 여기 면 BFGC, 이 면의 넓이는 그렇죠, AC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면이 몇 개 있나요? 그렇죠, 맞은편에 한 개 더 있죠. 평행한 AEDH, 이 면이 또 넓이가 AC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총 면은 6개이므로 우리가 건널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AC, 2 곱하기 BC, 2 곱하기 AB, 이게 지금 그렇죠, 2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합한 것도 알고 서로 곱해서 2 곱한 것도 알면은 이것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세 개가 한 번에 연관된 그런 공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선생님 지금 적고 있는 이 공식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EAB 더하기 EBC 더하기 ECA, 그렇죠? 그래서 우린 지금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왜냐면 얘를 알면은 이거에다 루트를 씌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각선의 길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알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4 나눠보면은 6이니까 6의 제곱에서 3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여기 주어져 있는 이게 20이니까 이것도 20이네요. 20.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6이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럼 이거는 선분 BH 길이는 루트 16이니까 따라서 답은 4가 되겠구나. 즉
대각선의 길이는 4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대각선의 길이 4cm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합한 걸 가르쳐줬고 제곱해서 합한 걸로 가르쳐줬을 때 세제곱해서 합한 것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쌤이 교과서에는 없었지만 곱셈 공식의 변형 4가지 공식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했었죠. 자,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리가 x 더하기 y제곱 빼기 2xy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또한 x 더하기 y의 세제곱 빼기 3xy 곱하기 x 더하기 y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식은 이게 5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제곱해서 더한 게 5라 했으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x 더하기 y도 3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건 9 빼기 2xy입니다. 따라서 9 빼기 2xy가 5가 되기 위해서는 xy는 그렇죠 2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곱한 것도 알고 합한 것도 알기 때문에 여기 밑에 세제곱 공식에다 다 대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므로 27 빼기 18이 되면서 세제곱해서 더한 거는 답이 9가 되겠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항식이 이렇게 있을 때 다항식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했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되게 푸는 방법이 다양하죠.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정말 나눗셈을 실행해서 나머지가 0 된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선생님이 일단은 지금 나눗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선생님이 나눗셈 하기 위해 아주 알맞게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이 나눗셈을 할 때는 가장 큰 차수끼리 그 개수가 똑같아지도록 계속 곱해지면 된다 해서 x제곱이 x세제곱이 되기 위해선 x를 곱해서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고 이것을 뺀다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또한 이걸 또 똑같이 만들려면 2를 곱하게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그리고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이거를 빼줘야겠죠. 그러면은 다 사라지면서 a 더하기 2만 남게 되네요. 맞나요? 그렇죠. a 더하기 2만 남게 되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항상 어떻게 돼야 하나요? 그렇죠. 나머지는 항상 0이어야 하는 거 알겠나요? 네, 나머지가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a 더하기 2도 0이어야 해서 따라서 a 더하기 2가 0이다 하면은 a는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네요.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나눗셈으로 푸는 게 힘들다 하면은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약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인수정리 인수정리랑 조금 연관되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럼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뒤에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곱해지고 더하기 r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 좌변에 있는 게 몇 차식이죠? 그렇죠. 3차식이죠. 우변에 지금 몇 차와 몇 차를 곱하는 거죠? 이게 2차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이 숫자는 우리가 1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차식인데 자 x세제곱 즉 이 우변에 있는 걸 전개했을 때 이렇게 x세제곱이라는 어떤 최고차항이 나와야 해. 그럼 이 1차식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x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x의 개수가 1이어야겠죠 무조건. x의 개수가 1이 아니면은 절대 x세제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뭐 뒤에 식은 내가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변인 거를 쌤이 한번 전개를 해보면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x제곱 빼기 kx 더하기 k가 되는데, 이것 또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더하기 k 빼기 1의 x제곱 더하기 1 빼기 k의 x 더하기 k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 전개한 이 식과 기존에 있던 좌변의 식이 같아야 하므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k 빼기 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같은 그 차수의 개수가 똑같아야겠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고 상수도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k랑 a가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a도 마이너스 2다 라는 결론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뭘로 풀어도 마이너스 2만 나오면은 다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번 한번 볼게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인데 a, b, c, d, e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선생님이 말한 그 조립제법의 과정과 세팅 과정만 조금 생각을 하면 되겠죠. 처음에 여기 개수를 써야 하는데 누구의 개수를 쓰는 거냐?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1 썼잖아.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그럼 그 다음 a에 마이너스 4 써야겠죠. 그 다음 3 썼고 마지막으로 상수 1을 써줘야겠죠. 그리고 x 빼기 2로 나누는 것이므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숫자가 여기 있어야 하니까 2도 올바르게 쓴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했을 때 내릴 때는 더해서 내리고 올릴 때는 여기 앞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2와 어이구 태블릿이 가끔 이렇게 이상할 때가 있는데, 자 다시 봅시다. 이렇게 2와 곱해서 올려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D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내려오면서 1이 될 것이고요. 1이랑 2 곱해서 2가 올라간 거 맞고, 마이너스 4랑 2 곱해서 더해서 마이너스 2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 2랑 2를 곱하니까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3과 마이너스 4를 더해서 마이너스 1 되고,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2, 마지막으로 더해서 마이너스 1이므로 우리가 순서대로 A, B, C, D를 써볼 수 있는데 A는 마이너스 4, B는 1, C는 마이너스 4, D는 1, E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조립제법 할 줄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6번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조금 새로운 발상이 조금 필요한 문제인데, 다항식을 모두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풀 거예요? 뭐 이제 열심히 전개 다 해가지고 다 곱해서 이거 뭐 전개하면 몇 차식이니? 이게 앞에 게 이게 9차식이고 이게 2차식이니까 뭐 11차식이 나오겠죠. 그럼 11차식을 다 전개해서 진짜 더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절대 그렇게 푸는 거 아니겠죠? 그런 의도로 내는 문제면은 사실 그건 잘못 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닐 텐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자, 만약에 주어진 다항식, 쌤이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이게 11차식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걸 내가 px라고 했을 때 이 px가 다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쌤이 그냥 a 앞에 여기 밑에 숫자 붙인 거는 a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a0과 a1이 서로 다르다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1차식이니까 a11, x11승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전개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a0부터 a11까지가 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이 궁금한 거예요. 즉 a0부터 a 몇 가지, a11까지 다 더한 게 궁금한 거야. 맞나요? 그럼 이렇게 더하는 걸 진짜 직접 이걸 다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이 위의 식을 조금 이용해 보자는 거야. 근데 이 위의 식에 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밑에 초록색 형광펜 칠한 거랑 같아질까요? 뭐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x에 1을 대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쌤이 p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보면 a0 더하기 a1 곱하기 1,
a2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3 곱하기 1의 세제곱 해서 마지막에는 a11 곱하기 1의 11승 하면은 1은 몇 제곱을 하든 똑같이 1일 거고 곱하기 1을 해도 앞에 있는 개수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a0부터 a11까지 그냥 더해진 게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게 조금 스킬은 아니지만 되게 이렇게 1을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일일이 구해야 하는 개수들을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이렇게 합을 구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주어진 방식을 다 전개할 필요가 없고 이 주어진 식에 그냥 1만 대입하게 되면은 개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1을 대입해보면 2 빼기 1 더하기 5 빼기 3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3이 이게 4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해보시면은 3이 나와요. 그래서 3의 세제곱 곱하기 이거는 3의 제곱 그래서 따라서 3의 5승이니까 3의 5승은 243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43이 되겠습니다.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3차식이 저기 x 빼기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냐? 자, 뭐 인수 정리로 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 이게 뒤에 식은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괄호 하나 치고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문제였으면은 이게 1 넣으면 여기 사라지겠네? 해서 1 넣고 여기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입니다 이렇게 쓰고 이게 끝인 거야. 왜냐면 이제 할 게 없거든. 만약에 여기에 이게 x 빼기 1의 제곱이 아니라 뭐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면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면 뭐 식이 한 개 더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면은 뭐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넣어볼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라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해보셔야 해요. 근데 직접 나누기를 해보셔야 하는데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자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 맞죠? 그럼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면은 x 빼기 1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 아닐까요? 이게 살짝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가 9로 나누어 떨어진대. 9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9의 배수인 거야. 근데 9로 나누어 떨어지면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겠니? 당연한 말이죠. 9의 배수면은 3의 배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x 빼기 1로도 당연히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반대는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개념이지만 그 역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이건 그 역이라는 건 까먹으셔도 돼요. 자 아무튼 반대는 안 돼. 왜냐면 우리가 3의 배수라고 해서 항상 9의 배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 마찬가지로 x 빼기 1로 나누어진다 해서 x 빼기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9로 나누어 떨어지면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듯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당연히 x 빼기 1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조금 생각해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에게 주어진 다항식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식이 이것이 x 빼기 1로도 어떻게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뜻이야.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 수가 있는데 1, 0, a, b고요. 이걸 1로 나눠보면은 1, 1, 1, 1, a 더하기 1 그리고 여기도 a 더하기 1 해서 마지막에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자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b는 마이너스 a 빼기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이게 이미 0이기 때문에 이걸 2차식으로 갖고 있겠죠.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여기는 이 식 있죠. 이 파란색 꼬불꼬불한 밑줄 친 얘도 x 빼기 1로 한 번 더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x 빼기 1로 한 번 더 나눠줘야 이 전체 3차식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저거를 1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플러스 1은 이렇게 a 빼기 1 그리고 무언가로 이렇게 또 묶어낼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렇죠 0이 나오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x에 1을 한번 대입해보면 좌변은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 우변은 0이므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a가 마이너스 3인 것을 여기 대입하면은 b는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2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8번 한번 보겠습니다. x 빼기 y는 2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 뭐에 대하여 등식 이것이 성립한다 라는 것은, 이런 말은 보통 항등식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항등식을 그대로 쓴 거죠. 자, 그때 상수 ABC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렇게 앞에 x 빼기 y는 2다 라는 식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 풀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여기 주어진 등식에 미지수가 두 개가 있어요. x랑 y. 그러면은 우리가 빨간색 박스를 통해서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보니까 x 빼기 y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2 더하기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y를 이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여기 주어진 등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a 곱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y 더하기 2 더하기 by 제곱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전개해보시면 ay 제곱 더하기 4ay 더하기 4a 그리고 8y 더하기 16 더하기 by 제곱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a 더하기 b의 y 제곱 그리고 y끼리 묶어보시면은 4a 더하기 8y 마지막으로 4a 더하기 c 더하기 16은 0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마지막에 정리한 이 식이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우리 항등식 첫 번째 성질이 있었죠. 왼쪽 식이 0과의 항등식이라면 그 개수들이 다 어떻게 돼야 한다 했죠? 그렇죠. 그 개수와 상수들이 모두 0이어야 한다 했으니 a 더하기 b도 0, 4a 더하기 8도 0, 마지막 4a 더하기 c 더하기 16도 0이므로 다 풀어보시면은 여기서 먼저 우리가 a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2이므로 여기서 b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마지막 여기 a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그렇죠. 마이너스 8 더하기 c 더하기 16은 0이므로 c는 마이너스 8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상수 a, b, c를 조금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2, b는 2, c는 마이너스 8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이 문제 8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말을 보고 항등식인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해서 빨리 이렇게 개수를 비교해 보는 게 더 빨랐죠. 항등식 푸는 방법에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법과 그리고 이렇게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대입할 게 바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바로 전개를 통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식 px를 x제곱 더하기 x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더하기 2이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다. px를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을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린 지금 p 빼기 2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죠. 그 나머지 정리 때문에.
나머지 정리.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px를 x제곱 더하기 x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더하기 2고요. 나머지가 2x 더하기 3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나요? 우리 구해야 하는 게 이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거 없어져요. 맞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p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므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문제들을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쓴 개념은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구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모든 식을, 내가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진짜 입이 아픈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나누어지는 식을 목과 나누는 식 나머지의 합으로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로 나타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게 명확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과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나머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주어진 다항식을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할 때 q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또 뭐를 구해? 나머지를 구해래. 봐봐. qx가 뭔진 모르겠지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 했으니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결국 구해야 하는 게 q1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다항식을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을 이거라고 한다 했으니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x를 써야하는데, 자, x 50제곱 빼기 x의 25제곱 더하기 1은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qx인데 나머지가 뭔진 모르지만, 자, 1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항상 상수죠. 그러니까 r이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를 대입해보면은, x에 뭐를 대입해보면 r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쭉 날아가면서 r은 뭐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의 50제곱에서 1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r이므로 따라서 r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 50제곱 빼기 x 25제곱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qx 더하기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q1이 궁금한 거니까 여기 이제 x에 1을 대입해 보시면 1 빼기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q1 더하기 3이므로 조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서 1은 2q1 더하기 3이니까 따라서 q1이 얼마인가요? q1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뭐 정리를 한번 하고 뭐 대입하니까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말하지만 A는 BQ 플러스 R,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냐면 B의 차수, 즉 나누는 식의 차수가 항상 나머지의 차수보다 크다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었죠. 그래서 그 나머지 정리까지, 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다항식에 대입하는 것이다. 이것까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1번 볼게요. 다항식 px가 있는데 두 다항식 px 더하기 2와 xpx 더하기 x 더하기 1이 모두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x 더하기 2는 x 빼기 a가 있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 qx라고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px 더하기 x 더하기 1도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 q1x로 이렇게 몫을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두 등식 다 우변에서 어떤 값을 넣으면 깔끔해질 것 같나요? 그렇죠. a를 넣으면은 이게 싹 사라지겠죠. 따라서 위에 식에 먼저 a를 대입해보면 pa 더하기 2는 0, 밑에 식에 a를 대입해보면 a, p, a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그럼 이 위의 식에 의해서 PA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PA가 마이너스 2라 했으니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이므로 마이너스, 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0이란 결론이 나오고, 따라서 A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번도 우리가 똑같이 풀어봤죠. 이거는 우리가 인수 정리를 통해서 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걸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그 워딩이 나오면은 쌤이 인수 정리에 5가지 표현법이 있었잖아. 그 중에서 5번째 내가 제일 많이 쓴다 했는데 지금도 5번째를 쓴 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 우리가 저렇게 표현을 해서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푼 것이다 라는 걸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2차식 px에 대해서 다항식 p2x 더하기 4가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리고 다항식 x 빼기 2의 전체제곱 p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9다. 이때 p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는데, 자 이것도 보세요. p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 또 나머지 정리에 의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그냥 p2를 구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부터 일단은 p에 2x 더하기 4는 안에 있는 그 식을 이렇게 2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이게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2차식이라 했으니 p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2 곱하기 x 더하기 2를 각각 모든 x 이렇게 대입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a에다가 4a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b x 더하기 2 더하기 c가 되는데, 이거를 뭘로 나눈다고? 그렇죠. x 더하기 2로 나눈다고. 그럼 보세요. 지금 얘는 나눠질 거고 x 더하기 2로, 이것도 x 더하기 2로 나눠질 거고, 그럼 얘는 x 더하기 2로 못 나눌 거잖아. 상수니까. 근데 나누어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이 c가 없어져야겠죠. 따라서 c는 0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c가 만약에 0이 아니게 되면은 이 px에다가 2 곱하기 x 더하기 2를 대입하는 것이 절대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c는 0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c가 0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잠깐 써볼 수 있겠죠. bx. 자, 두 번째, x 빼기 2의 전체제곱 px를 x 빼기 2의 전체제곱 px를 어떻게? x제곱 빼기 1로 나누었을 때도 몫이 뭔지 모르니까 q1x를 쓰고 나머지가 9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px를 우리가 지금 ax제곱 더하기 bx라고 썼고, 우변은 x제곱 빼기 1 q1x 더하기 9이므로 x에 무엇을 대입해 볼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얘를 조금 여기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자, 얘를 무엇을 대입해 볼 수 있냐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은 인수분해가 돼서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1이므로, 그렇죠. x에 1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거야. 1을 대입해 보시면은 여기에 1 대입해 보면 a 더하기 b는 9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다 0 되면서 9만 남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에 a 빼기 b는 9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a 더하기 b가 9라는 것과 a 빼기 b가 1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열심히 대입법 가감법으로 계산해 보면 a는 5, b는 4라. a는 5, b는 4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a랑 5, a가 5, b는 4가 결론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결국 구하는 게 나머지니까 px가 5x 제곱 더하기 4x라는 것이고,
P2를 우리가 구하고 싶으니 2를 대입하면 5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2에서 정답이 28이 정답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2번의 정답은 28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주어진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1번 같은 건 보니까 바로 뭔가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한번 전개를 통해서 전개를 하면은 뭔가 공통적인 부분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무가내로 앞에 있는 것부터 전개를 하면 안 돼. 약간 꿀팁이 있다면 뒤에 상수를 약간 주목해 보세요. 1번 같은 거 여기 안에 있는 이 수들 상수를 하면 안 되지. 이 안에 있는 x 뒤에 붙어 있는 수를 주목해 봤을 때 더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이랑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남은 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9죠. 이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뭐가 딱히 드라마틱한 그런 게 없다는 건데 만약에 1이랑 마이너스 6 더하면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5죠. 그리고 2랑 마이너스 3 더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5죠. 이렇게 제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짝짓고 1과 마이너스 6을 짝지으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5라는 합으로 나타나듯이 이런 경우에는 방금 짝지은 대로 전개를 먼저 해놓고 문제를 살펴보면은 뭔가 좋은 게 보일 수 있다는데 제가 먼저 전개를 해보면 x 더하기 1과 x 빼기 6을 전개를 하면요 x제곱 빼기 5x 빼기 6이 됩니다. 두 번째로 x 빼기 2, x 빼기 3을 전개해보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 더하기 3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보이지 않나요? 여기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x제곱 빼기 5x 더 5x를 t라고 치환을 해보면 이건 t 빼기 6, t 더하기 6 더하기 36이므로 전개를 하시면 t제곱 빼기 36 더하기 36이고 따라서 t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전개를 했을 때, 치환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그 치환한 거를 원래대로 돌려줘야 한다 했으니 t제곱은 우리가 x제곱 빼기 5x의 전체 제곱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이 식은 x로 묶어낼 수 있으니 사실 이거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를 제곱한 거니까 따라서 x제곱 x 빼기 5의 제곱으로 1번의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통적인 부분이 몇 개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x 빼기 1이라는 공통적인 부분과 x 더하기 2y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니 내가 x 빼기 1을 t라고 치환하고 x 더하기 2y를 k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저 2번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t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k 더하기 3tk제곱 더하기 k 세제곱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뭔가 개수가 1, 3, 3, 1이면서 t세제곱, t제곱 k, tk제곱, k제곱, k세제곱. 그렇죠. 이거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세제곱 공식. 근데 치환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에? 그렇죠. 다 돌려줘야 해요. 처음으로. 그러면은 t랑 k를 더한 것은 2x 더하기 2y 빼기 1이므로 정답은 2x 더하기 2y 빼기 1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더라라는 거고 첫 번째 문제도 답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 14번 한번 볼게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세요 했는데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는 어떤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꿀팁을 저번에 한번 줬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닌가? 처음 말하는 건가? 무조건 많이 나온 숫자를 치환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999가 2번 나왔고 998이 한 번 나왔고 1이 2번 나왔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는 많이 나오는 숫자야. 그럼 당연히 999나 1, 둘 중에 하나를 뭘로 치환을 해야 하는데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는 만약에 동률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는 그 전체적인 숫자가 좀 몰려있는 걸 봐야 해. 그러니까 999랑 1은 똑같이 2번 나오긴 했지만 그 나머지 숫자가 998이죠. 그럼 이 998은 999에 가깝기 때문에 이 문제는 999를 치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물론
뭐 그것도 안 된다면은, 그러니까 998이 아니고 만약에 진짜 딱 중간인 뭐 490, 뭐 449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제 애매하겠죠, 치환하는 게. 그럴 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998이 999에 가깝기 때문에 999를 치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아, 나는 그래도 1이 두 번 나왔으니까 1을 치환하겠다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런 독특한 취향도 존중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열심히 알아서 풀어보시고요. 일단은 999를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걸 또 알 수 있냐? 998은 t에서 1을 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이 식은 t의 세제곱 더하기 1, 그리고 분모는 t 빼기 1에다가 t를 곱하고 더하기 1이 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t제곱 빼기 t 더하기 1분의 t 세제곱 더하기 1이 되는데, 위에 있는 이 t 세제곱 더하기 1은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죠. 우리 곱셈 공식 때문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곱셈 공식을 진짜 외우셔야 해. 모르면 이제 못 풀죠. 그러면 보니까 와, 이게 약분이 이렇게 되면서 남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남는 게 t 더하기 1이 남잖아. 근데 t가 뭐였어? 999. 따라서 저 값은 1000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5번 풀어볼게요. 어느덧 이제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나는 것 같네. 자, 15번 풀어봅시다. 다항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런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 와,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3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빼기 2x 더하기 b는 x 제곱 빼기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 몫이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우변에 있는 저 2차식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숫자를 제발 넣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식을 두 개 알아낼 수 있을 거고, 그 식 두 개를 뭔가 연립해서 A, B를 구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2 먼저 대입해보면 3, 8에 24 더하기 4A 빼기 4 더하기 B는 0,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B는 0이므로 이걸 조금 정리해보면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 더하기 B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넘기고 이거 두 개 더해서 넘긴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좀 연립을 해보면은, 자,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뭐 대입법, 가감법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 쌤은 뭔가 가감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이거 빼보면은 b는 사라지면서 여기는 3a만 내려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0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1이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이고 a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7 대입해보면 b는 8이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수 a는 마이너스 7, b는 8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6번 문제인데 조금 친구가 무섭게 생겼어도 그렇게 나쁜 친구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볼 건데, 주어진 다항식이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로 인수분해 된다 라고 했는데,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K 값을 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주어진 저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뭐 된다고 했으니까 인수분해는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곱셈 공식이 적용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공통 부분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에도 3차식이니까 그건 또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이 방법이 다 안 통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했죠? 그렇죠,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써야 한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수정리를 쓰려면은 어떤 수를 딱 넣었을 때 이게 0이 되는 값을 구해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수를 넣어보면 제일 좋을까 하는데, 내가 이럴 때는 원래 그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은 상수의 약수를 넣으라 했는데, 지금 상수가 전부 다 뭐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뭐 요런 놈들이야. 그럼 저런 문자의 상수를, 저 문자가 있는 친구들의 약수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럴 때는 꿀팁이 있는데 그냥 1부터 넣어보세요. 보통 1이 맞습니다. 그럼 1 넣어보면 1 빼기
4 빼기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3 더하기 k제곱 빼기 3k 하시면 뭔가 k제곱끼리 사라지고 3k끼리 사라지고 1, 3 해서 마이너스 4까지 사라져서 0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보시면요, 이렇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3 그리고 k제곱 빼기 3k를 무엇으로? 그렇죠, 1로. 왜냐면 이게 x 빼기 1로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니까. 이 뒤에 뭐가 올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1로 인수분해, 이거 조립제법 써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3 돼서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 해서 마이너스 k제곱 제곱이죠 더하기 3k는 0. 나머지가 0 한 번 나오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또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얘는 잘 보면은 여기 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는 쌤이 k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뭔가 이거는 지금 여기에 k를 곱하게 되면은 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그러면 1k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k고, 여기에 k를 곱해서 올라가면은 k 곱하기 k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서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k 빼기 3.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서 또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x 빼기, 태블릿이 너무 이상한데 계속 뭐 좀 글자가 번지네요. 자, x 빼기 k로 하나 인수분해가 되고, 마지막은 x 빼기 3 더하기 k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ABC를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죠. ABC가 순서대로 뭐든 상관이 없긴 한데 1k 그리고 k 빼기 3이 아니죠, 3 빼기 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3 더하기 k는 조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는 3 빼기 K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뭐죠? 그렇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그럼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건데, 이게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거 두 개가 같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1이랑 K가 같은 거니까 K가 만약 1이 된다면 ABC의 값이 어떻게 되냐? 네, 여기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K가 1이면 A는 1이죠. B도 1이에요. C는 2죠.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길이 다 양수고. 그런데 우리가 삼각형의 성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즉 가장 긴 변 있죠. 가장 긴 변의 길이는 항상 누구보다 작아야 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성립이 안 하면 보세요. 지금 여기는 2cm가 가장 길이가 긴데 나머지 두 변이 1, 1이야? 그럼 1, 1 이렇게 되잖아. 이게 삼각형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삼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K가 1이면은 애초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A랑 B는 절대 같으면 안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A랑 C가 같다 쳐봅시다. A랑 C가 같으면은 3-K가 1이기 때문에 K는 2가 되겠네요. K가 만약 2였으면은 어떻게 되냐? A는 1일 거고요, B는 2일 거고요, C는 또 1이 되겠죠. 그럼 또 이것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같은 논리로. 또 그거 이렇게 직선 하나만 그냥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안 해본 게 어디 있죠? 그렇죠. B랑 C가 같은 경우는 안 해봤잖아. 즉 K랑 3-K가 같은 경우는 안 해봤는데, K랑 3-K가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면 2K가 3이니까 K는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K가 2분의 3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A는 그대로 1일 거고, B도 2분의 3일 거고, C도 3에서 2분의 3 빼는 거니까 2분의 3일 거고. 이런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가장 큰 2분의 3을 두고 나머지 두 변을 더하면은 2분의 3보다 크니까. 따라서 우리가 K 값은 최종적으로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삼각형의 그 조건들 생각하면서 k 값을 정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1단원 당식 파트의 대단원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